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효율성의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시장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잠깐 그러니까 살펴봤고, 시장의 효율성 내용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경제학에서. 그리고 그 수요 공급을 이용한, 수요 공급 모형을 이용한 분석이기 때문에 수요 공급에 대한 이해가 깊으면 깊을수록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봤듯이 그 조세 부과를 했을 때 소비자나 공급자의 어떤 그 부담이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도 사실은 연관이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소비자 부담이라든지 생산자 부담이라든지 하는 측면이 사실은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라는 어,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 수요 공급 모형 다 같이 중요하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좀 잘 모르겠다 하면 또 수요 공급 그 챕터 그 부분 그 장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주시면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보시죠. 이거 그냥 딱 보면, 네, 소비자 잉여만 빼면 우리가 봤던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 나왔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죠? 필리핀에서 한파가 닥쳐서 바나나의 수확이 크게 감소했다. 바나나 시장에서의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변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럼 뭐 수요 공급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봐야 할 것은 그리는 겁니다. 그리는 거. 수요 공급 그려보죠. 좀 크게. 예. 수평축 Q고 수직축 P입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뭐 일반적인 수요 공급 곡선 그리면 되겠죠. 우하향하는 수요, 우상향하는 공급,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 한파가 닥쳐서 바나나의 수확이 크게 감소했다. 수요 공급 모형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가 어떤 현상을 목격했을 때 시장 모형 또는 수요 공급 모형에서 어,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될 거, 첫 번째 질문, 이게 수요에 영향을 크게 미쳐? 공급에 영향을 크게 미쳐? 수요냐? 수요냐? 공급이냐 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될까요? 바나나의 수확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거는 공급적인 측면이죠. 생산자가 바나나를 공급해야 되는데 한파가 닥쳐가지고 예, 공급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았는데 공급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다음번에 중요한 우리 개념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거 한파가 닥쳤으면 공급에 영향을 주겠네. 공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겠네. 공급 곡선이 움직이겠네. 그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가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공급 곡선이 공급이 감소하는 거죠. 공급이 감소하는 거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우리 고정해서 생각하자고 말씀드렸고, 그게 헛갈림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공급 곡선이 이런 식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겠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역할을 할 거고,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할 거다. 되셨죠?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잉여를 측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소비자 잉여. 소비자 잉여를 측정해야 되는데, 소비자 잉여의 측정 우리 그 수업 비디오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그려본다면, 원래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계산했나요? 그러니까 소비자 잉여는 지불 용의에서 가격을 뺀 각각의 차이들을 모아서 그 영역을 계산한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원래 균형은 여기 Q스타, 여기 P스타에서 균형이 결정돼 있었을 거고, 균형 가격 이상 디맨드 커브 밑으로 해서 이게 컨슈머 서플러스 0이라고 하죠.
CS0이라고 하면 컨슈머 서플러스가 요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 원래의 소비자 액량은 요 크기라는 거죠. 원래의 소비자 액량 크기. 그럼 그 다음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이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새로운 균형점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에 생겼죠. 그러면 이거를 Q1이라고 하고 이거를 P1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롭게 이동했다 이거죠. 네, 이렇게 이동했을 때 소비자 잉여를 구하실 수만 있으면은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새로운 가격, 이 가격, 그 다음에 원래 디맨드 커브 여기 있는 부분, 원래 디맨드 커브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이 삼각형, 파란색의 삼각형이 컨슈머 서플러스 CS1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소비자 잉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질문을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잉여의 변화를 보면 원래 소비자 잉여에 비해서 새로운 소비자 잉여, 그러니까 CS0가 CS1보다 크죠. 새로운 소비자 잉여가 줄어든다.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변하는가? 감소한다. 소비자 잉여의 감소를 답하시면 되겠네요. 소비자 잉여의 감소를 답하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변하겠는가? 소비자 잉여가 감소한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 좀 쉽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올렸던 비디오의 추가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20년 동안 컴퓨터 모니터의 생산비가 크게 낮아졌다. 첫 번째,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해서 생산비 감소가 모니터의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 그래프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표시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니터의 공급이 매우 탄력적일 때 생산 비용의 하락은 생산자와 소비자 중 누구에게 더 큰 이익을 주겠는가?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응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아까의 문제랑 동일하게 해석을 하시면 될 거고, 그 생각하시는 방법이나 풀이 방법은 똑같이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새로운 문제죠.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 때 어떨까? 네, 그거 이제 차차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죠. 다시 이런 문제 나오면 수요 공급 그려보는 게 첫 번째 시작입니다. 수요 공급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네. 수요 공급 곡선 그래프를 이용하여 생산비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기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생산비가 떨어졌다. 생산하는데 비용이 감소를 한 겁니다. 생산 비용 감소. 생산 비용 감소.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수요 공급 모형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수요에 영향을 미치냐, 공급에 영향을 미치냐. 당연히 생산비니까 생산자 쪽 공급에 영향을 미칠 거고, 비용이 감소했다는 말은 공급 곡선이 증가한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공급 곡선이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였겠죠.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수요 공급 모형에 대한 이해를 바로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 균형점은 여기였겠죠. Q 스타, P 스타에서
P1, Q1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생산비 감소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해서 가격은 감소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다. 이게 1번에 대한 답이에요. 그죠? 생산비 감소가 모니터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라. P는 감소하고 Q는 증가했다. 그죠? 균형 가격 감소, 균형 거래량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표시하라. 네, 원래점에서 그려보면 아까의 논리랑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원래 균형점에서는 이거 위쪽에 있는 이거 컨슈머 서플러스 소비자 잉여 됐죠? 그리고 밑쪽에 있는 부분 밑쪽에 있는 부분은 생산자 잉여가 되겠죠. 요 빨간색 부분 프로듀서 서플러스입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균형점이 이동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균형점이 이동을 했어요. 균형점이 이 지점으로 이동했네요. 그러면 여기서 생산자 잉여는 이만큼, 새로운 생산자 잉여 다시 파란색에 이만큼, 다시 이렇게 칠을 해본다면 이게 컨슈머 서플러스 1이 되겠고, 그 밑에 작아진 전체적으로는 커졌지만 여기 밑에 있는 이 삼각형 부분 프로듀서 서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표시하라. 소비자 잉여는 많이 커졌죠.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생산자 잉여도 크기를 재보면 증가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근데 지금 그래프가 겹쳐져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어떤 색깔이 좋을까? 자,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 새로운 소비자 잉여는 요 빨간색 삼각형, 그쵸?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또 빨간색 요 새로운 균형 가격을 기준으로 밑에 있는 빨간색 삼각형이 PS1이 되고 그 위에 있는 게 컨슈머 서플러스 1이 됩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를 표시하라. 변화를 표시했고 더 커졌다. 소비자 잉여 당연히 커졌고 생산자 잉여도 Q가 커졌으니까 Q가 커졌고 수직거리도 바뀌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그려본다면 그림상으로는 이게 진짜 많이 커졌나 이거 보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려봤으니까요. 변화를 표시를 했고 세 번째, 공급 곡선이 매우 탄력적일 때 모니터 생산 비용의 하락은 생산자와 소비자 중 누구에게 더 큰 이익을 주겠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그려보는 게 바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디맨드는 그대로. 근데 하나는 공급 곡선이 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비탄력적이죠. 하나는 좀 평평하게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아주 평평하게. 그래서 요런 균형이 발생을 하고요. 하나는 좀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1, 이거는 S2라고 하죠.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살펴보면 요만큼 수직거리로 생각하는 게 이거는 이제 수직거리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S1 프라임이라고 하죠. 공급이 증가를 했어요. 공급이 증가하는 크기를 가격 변화의 크기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 마찬가지로 수직거리가 이 정도인 공급곡선의 이동 이렇게 되겠죠. 되셨나요? 저 조금 복잡하네요. 이것도 그림이. 네. 그럼 이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지느냐, 얼마나 더 크게 떨어졌냐, 공급,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어떤 경우가 훨씬 더 큰가.
공급 곡선이 탄력적인 경우에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급 곡선이 더 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변했을 때 공급 변화에 따른 가격 하락 효과가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군용 가격 하락 효과가 더 크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큰 이익을 보느냐? 퀀티티 변화가 아주 더 이제 퀀티티나 프라이스의 변화가 요쪽 변화가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S1 탄력적인 경우.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탄력적인 경우에 소비자 쪽에 이익을 더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림을 그려서 천천히 이제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이제 탄력적,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 공급 곡선이 더 평평한 경우, 더 이렇게 가파른 경우 두 가지 경우를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구분할 줄 알고 이거를 수요 공급 모형에서 그려볼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수요 공급 모형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에 대한 질문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적인 능력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건 이제 좀 수학적인 어떤 그 숫자가 들어있는 문제네요. 어떤 소비자가 이동통신회사의 요금 제도를 비교하여 어느 통신회사를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A사는 통화시간에 관계없이 월정액 12만 원을 받고 B사는 월정액 없이 분당 1,000원을 받는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을 거고 소비자의 이동전화 통화 수요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Q는 분으로 표시한 통화시간, P는 분당 전화요금을 나타낸다. 이랬을 때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고 수요 함수로부터 소비자 액렬을 계산해 보라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이것도 역시 그려보는 게 좋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Q는 뭐라고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수요 함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린다고요? 이게 Q가 수평축, P가 수직축에 있는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선형함수 1차 선형함수를 그릴 때 요 P는 Y는 X의 함수로 바꿔야 그릴 수가 있죠. 물론 이거를 절편들만 딱 살펴보면 바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를 바꿔주는 게 좋겠죠. 어떻게? P는 어떤 함수일까? P는 어떻게 되냐? 20을 양변을 곱하고요. 20을 양변을 곱하고 P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P가 되겠죠. 그러면 P 150 곱하기 20 하면 3000이죠. 3000 마이너스 20Q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 형식의 함수를 우리는 수요 함수라고 말하고요. 요거를 역수요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격은 Q의 함수로 표현한 거를 역수요 함수라고 합니다. 수요 함수는 수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냐?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QD는 가격에 대한 함수 150-P 나누기 20 이렇게 20분의 P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거를 수요 함수라고 하고요. 그거를 역수요 함수로 바꾼 다음에 직관적으로 바로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릴 수 있습니다. Y절편, 수직절편은 3000이고요. 수평절편은 150이네요. 그러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뭐 여긴 직선이지만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생각해 볼 게 이제 A사, B사에 대한 비교죠.
A사 같은 경우에는 뭐겠습니까? 월정액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의 변화에 의한 추가적인 가격은 부과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런 경우에 소비자 역량을 구하고 싶다. 어떤가요? 첫 번째로 Q 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없다. 추가적인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0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0이라는 거기 때문에 얼마까지 소유하겠습니까? 자기가 월정액 12만 원 냈다면 가격이 0인 경우에 만나는 이 지점까지 150이라는 지점까지 다 소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이 컨슈머 서플러스의 영역 중에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2만 원을 월정액으로 지불을 하잖아요. 그래서 12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 고정 비용은 나중에 빼줘야 컨슈머 서플러스를 제대로 소비자 액녀를 제대로 구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삼각형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150 곱하기 3000 됐죠? 거기다가 12만 원을 빼주겠다 이거죠. 12만 원. 요걸 빼주면 A사의 컨슈머 서플러스 CSA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인가요? 3000을 2로 나누면 1500이 될 거고 1500 곱하기 150 그러면 22만 5천 원이 되나요? 거기다가 12만원 빼주면 10만 5천 원이 되겠네요. 10만 5천 원에 소비자 액녀를 A사에서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되셨죠? 다음은 B사입니다. B사는 어떻습니까? 1분에 1000원씩을 받는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1분에 1000원씩 받는다. 1분에 1000원씩 받는다는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 P 이꼴 1000 이 라인의 수평축에 수평의 모양의 공급곡선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우상향하지 않느냐? 퀀터티를 증가한다고 해서 비용을 더 내지 않죠. 각각의 수량마다 1000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150분만큼 소비를 한다면 150 곱하기 1000이 비용이 되겠죠. 그죠? 15만 원을 15만 원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근데 15만 원을 지불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어딘가에서 멈출 거예요. 그죠? 내가 첫 번째 1분을 통화하는데 느껴지는 만족감은 거의 3000에 가깝습니다. 소비자 잉여를 첫 번째 1분에 대입해서 생각해 보자면 3000 마이너스 1000원이죠. 2000만큼의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첫 번째 1분에 대해서. 되셨나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P는 1000이라는 수평 선이 공급 곡선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비용 곡선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한계 비용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한계 비용은 1000으로 항상 분당 1000원으로 고정돼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공급 곡선 모양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그 위에 있는 이 삼각형이 다름 아닌 새로운 B사에서 얻을 수 있는 B사의 컨슈머 서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러면 CSB도 구해봐야죠. 근데 첫 번째로 우리 해야 될 거, 요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요거 균형점을 구해보면 되죠. 그러면 수요 함수랑 공급 함수랑 만나는 점을 구하고 싶다. P가 같아지는 거니까 여기 P에다 1000원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P에다 1000 집어넣으면요, 여기 Q값이 100으로 나오겠죠. Q값이 100으로 나옵니다. 다시 어떻게 구했냐고요? 그럼 P가 1000이니까 요 두 곡선,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두 개를 예,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P는 1000이니까 여기 1000을 집어넣어서 1000 equal 3000 마이너스 20Q. 예, 이거 Q 구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Q는 100이 나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그 길이 밑변의 길이 우리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00이니까 높이 2000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삼각형 크기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2000. 그러면 10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A사에서 얻을 수 있는 소비자액요 15만 원. 10만 5천 원. B사에서 얻을 수 있는 소비자액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까요? 네, 월정액 내고 150분 쓴다. 그렇죠? 그런 결정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이런 거를 이제 측정할 때 이런 논리를 이용해서 컨슈머 서플러스의 방법으로 측정해보고 비교해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